이번 시간은 식물 영양소 가운데 퀘르세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퀘르세틴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퀘르세틴은 많은 과일, 꽃, 그리고 야채들이 갖고 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식물 색소의 그룹 이름 가운데 하나의 명칭입니다. 1. 퀘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제로 세포막의 손상과 DNA의 변조, 심지어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2. 또한 활성산소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실험실 시험관 연구에서는 퀘르세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진들은 인체에 퀘르세틴 복용이 신체 내부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3. 일부 연구들은 퀘르세틴이 심장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뿐만 아니라 체내 히스타민을 방출함으로써 항염증과 항히스타민 효과를 나타내어 세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히스타민은 스트레스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항하여 신체가 빠른 방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유기 물질 중 하나입니다. 즉, 상처난 곳이 부어오르고 통증을 느끼게 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은 호염구, 비만세포 등에서 분비됩니다. 퀘르세틴의 식이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귤류와 사과, 양파, 파슬리, 레드 와인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퀘르세틴과 질병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 천식, 두드러기 등에 대한 연구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관 실험에서 퀘르세틴은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 되는 화학 물질인 히스타민 방출로부터 면역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퀘르세틴이 콧물, 눈물, 두드러기, 얼굴과 입술이 붓는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도 이러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퀘르세틴과 심장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험실 시험관과 동물, 그리고 일부 인구 기반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퀘르세틴과 라스베라트롤, 그리고 적포도주에 많이 농축되어 있는 카테킨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원인이 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죽상경화증은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침착하여 지름이 좁아지게 되는 것처럼 주로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로 인해서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세 번째, 퀘르세틴과 높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실험실 시험관 연구들은 퀘르세틴이 LDL 콜레스테롤로 인한 혈관 손상을 방지해 줄 수 있음을 알았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많은 양의 플라보노이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낮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2. 다른 연구에서도 퀘르세틴이 포함된 붉은색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LDL 콜레스테롤로 인한 손상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퀘르세틴은 높은 심장마비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과체중인 사람들의 LDL 농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퀘르세틴과 고혈압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는 퀘르세틴 보충이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게 혈압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 케르세틴과 간질성 방광염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간질성 방광염을 방광통통증후군 또는 만성 방광염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간질성 방광염은 박테리아 감염 같은 특징적인 병리학적인 소견이 없으며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으로 추측하는 것은 방광상피 세포에 결함이 생겨 소변과 혈류 사이에 방광 점박벽이 손상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생기지만 90% 정도가 여성에게서 나타나며 주로 40대 중반에 생깁니다. 2개의 소규모 연구에서는 간질성 방광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라보노이드를 먹는 것이 혜택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방광 감염과 같은 유사한 방광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종종 자주 소변을 긴급하게 보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 연구는 케르세틴이 포함된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이었으며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6번째, 케르세틴과 전립선염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예비 증거는 케르세틴이 전립선염증을 줄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소규모 연구에서는 케르세틴을 복용한 남성이 위약을 복용한 남성에 비해서 전립선염 증상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7번째, 케르세틴과 다양한 암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과학자들은 과일과 야채에 포함되어 있는 케르세틴을 포함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많은 양의 과일과 야채를 먹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암 위험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과 실험실 시험관 연구들은 플라보노이드가 항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케르세틴과 다른 플라보노이드는 연구들을 통해서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폐종양 등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한 개의 연구에서는 케르세틴이 종양을 억제하는 능력에서 라스베라트롤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또 다른 연구는 케르세틴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폐암 위험을 낮춰줄 수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0개비 이상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케르세틴 섭취량에 따라 폐암 위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3.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실험실 연구에서 케르세틴은 백혈병 세포의 성장을 느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케르세틴 복용 방법입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를 위해 케르세틴을 추천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 케르세틴의 권장성인 복용량은 치료하는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보시는 그래프는 양파 겹별 케르세틴 함유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겉껍질에 가장 많은 100g당 322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케르세틴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케르세틴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는 두통과 위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적인 증거는 케르세틴의 부산물이 단백질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 케르세틴의 과다 복용은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케르세틴을 복용 시에는 주기적으로 중단한 다음 복용해야만 합니다. 4.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 등의 경우는 케르세틴을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5. 케르세틴을 하루에 1g 이상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신장 손상의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케르세틴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약물 중 하나를 복용하는 경우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케르세틴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항응고제, 즉 혈액희석제와 케르세틴과의 상호 관계입니다. 케르세틴은 아래와 같은 약물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희석제 약물들입니다. 1. 클로피도그렐이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은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상품으로는 플라빅스가 있습니다. 2. 비타민 K는 지혈시키기 위한 응고인자 형성에 관여합니다. 와파린은 이러한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품으로는 쿠마딘이 있습니다. 3.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프로트롬빈 생성 억제를 통한 혈소판 제거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응고 작용을 하여 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학요법 약물과 케르세틴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실험실 시험관과 동물 연구들에서 케르세틴은 암치료에 사용되는 독소루비신과 시스플라틴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항산화제 복용과 화학요법 치료에 대한 상반된 의견. 항산화제 복용에 관해서는 일부 의사들은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을 때 항산화제 복용은 해로울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의사들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다른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 연구에서는 항종양 약물인 독소루비신과 같이 케르세틴 복용은 유방암 세포에 대한 약물 효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케르세틴과 시스플라틴 약물을 함께 복용한 경우에는 난소암 약물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학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암 환자는 어떤 보충제를 사용해야 되는지 종양 전문의와 상의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케르세틴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모든 스테로이드 약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케르세틴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물이 체내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사이클로스포린과 케르세틴의 상호작용입니다. 케르세틴은 면역계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사이클로스포린 약물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곡신과 케르세틴의 상호작용입니다. 케르세틴과 디곡신의 병용투여는 신부전 치료제인 디곡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케르세틴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